안녕하세요. 선한사주예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제는 제가 일진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는데 어제는 임술일이었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 글자인 개해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 모레는 갑자일.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날짜도 돌아가고요. 해도 마찬가지로 1년에 변화가 그렇게 다 이루어진답니다. 오늘은 천간글자 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 간단한 사전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갑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간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두 자로 간지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위에 해당되는 글자가 천간이고요. 이 아래에 해당되는 글자가 지지예요. 이 천간은 정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비춰지는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은 위에 부분이 많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잘한 어떤 문제들, 살면서 겪게 되는 간단한 소동들이나 뭐 부상, 사고, 아니면 다툼, 뭐 법적인 소송, 사람들과의 관계의 뭐 악화, 그런 것들은 다 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짝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천간이 양의 글자이면 지지도 양의 글자끼리 짝을 짓고요. 천간이 음의 글자의 경우에는 지지도 음의 글자로 이루어진답니다. 이렇게 천간의 모든 양의 글자들은 한 칸씩 건너뛰어서 이 글자들이 양의 글자들인데 이 양의 글자들은 친구가 지지의 양끼리만 친구를 삼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양을 고르라면 한 칸씩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너뛰면 된답니다. 그래서 양과 양, 양과 양, 양과 양, 양과 양, 양과 양, 양과 양 이렇게 해서 천간의 간목이 지지와 짝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총 6개예요. 12개 중에 반이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간지는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이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총 갑이 가질 수 있는 글자 6글자, 을이 가질 수 있는 글자 6글자. 을은 음에 해당되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는 글자들과 짝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을에,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이렇게 6글자를 또 가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간지의 수는 60개, 60간지가 된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양의 글자인 병화, 화 중에서 양의 글자인 병화도 마찬가지로 양끼리 짝이 지어지겠죠? 양, 동그라미 친 것들이 양의 글자예요. 지지에서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이렇게 6개가 지어질 수 있고요. 다시 음의 글자인 정화는 동그라미가 아닌 글자들이 음의 글자라고 했죠.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이렇게 짝이 지어질 수 있답니다. 이쯤 되면 대충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천간에 천간에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가 만나면 총 만들어지는 글자 수가 120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120갑자가 있는 게 아니라 60갑자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동글뱅이 있는 12개 중에 딱 6개만 짝을 지을 수 있는 글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0갑자가 만들어진답니다. 이 60갑자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개축생이잖아요. 개축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개축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축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개축년이 되기까지 60년이 걸리면 60갑자가 지나면 다시 개축년이 또 온답니다. 이 간목은 일단 오행으로 따지면 이렇게 안 나올까? 요거 목이랍니다. 목의 기운인데 양목의 기운이에요. 목은 일단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요. 그 중에서 간목은 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도 아주 깊게 받고 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천간에 양의 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일단 양이라는 거는 남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고지식하고 융통성, 유연성 같은 것들이 살짝 떨어지는 데 반해서 좀 공격적이고 추진력도 좀 강하고 조금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기질이 조금 더 강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양 중에도 양인 이 간목의 글자가 가장 그런 성정에 가깝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굳이 타협을 하지 않아요. 융통성도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 우두머리 기질도 좀 강하고, 간목은 더군다나 목의 성향 자체가 뭔가 벌리고 추진하는 추진력과 아주 관련된 그런 성향의 오행이랍니다. 양목이다 보니까 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목은 모든 모임에서 총무 역할 그 정도로 해서 모임을 주선하고 계획하고 회계 감사하고 더치페이 할 때도 확실하게 계산해서 딱딱딱 배분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을 가지겠지요. 이 간목이 시간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올 수 있고요. 일간에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연간 순서대로 갑시다. 연간에도 올 수 있고 시간에도 올 수 있어요. 이게 이 중에 어느 자리에 가든 그 갑의 성향은 꼭 나타나요. 자기 안에 그 모습은 항상 있어요.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남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갑의 성향이 만약에 가장 강하게 남들에게 도드라지게 보이려면 아무래도 일간으로 갑목을 갖게 되면 아, 쟤는 어디 가도 우두머리를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구나가 더 잘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주팔자 8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이 모든 8글자가 다 내 안에 숨어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글자의 성향은 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면 발현이 돼서 남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안 쓰는 글자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 이거 청년 시절, 결혼한 후 자식을 낳고서 이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는 조상, 국가, 여기는 부모, 형제, 사회궁, 여기는 나와 부부궁, 남편궁이나 아니면은 배우자들, 그 다음 여기는 시간은 자식, 자녀, 그 다음에 자신의 노년의 모습,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점, 추구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이 갑이 여기 오든 갑의 성향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 연간에 나타난다면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쵸? 여기 월간에 온다면 뭐 학생회장이라도 좀 하거나 아니면 동창회 회장이라도 뭐 하거나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어디 모임 가면 대부분 대화를 주도하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목이 꼭 필요한 글자들이 있어요. 사주에 저희 아들 사주 설명하면서 저희 딸 사주 설명하면서 각 천간 이 일간의 글자들이 꼭 필요한 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갑목은 큰 나무이잖아요. 큰 나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나무를 품어줄 수 있는 산은 논이나 밭인 전답, 기토보다는 무토, 기토보다는 이 무토가 있어야지 이 큰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땅을 갖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스케일이 커져요. 큰 땅에 큰 나무가 서 있으면 참 멋지겠지요. 그리고 갑목은 큰 나무이다 보니까 물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물에 해당되는 수기운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뭐 여기 바로 아래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리와 상관없이 이 자수, 물을 뜻하는 이 자수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참 좋죠. 큰 드넓은 땅에 뭐 산이 될 수도 있고요. 밑에서는 끊임없이 물을 뿌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수기운이 있어요. 수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볕을 봐야겠죠. 햇볕을 보지 못하면 그 나무는 시들시들해질 때고 위로 뻗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잎의 색깔도 누렇게 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목은 옆에 이 병화라는 글자가 꼭 있으면 좋을 거예요. 이러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지요. 그리고 또 감목은 아무래도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나무도 좋겠지만은 땅에 이 바닥, 이거 현실 바닥, 이거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랫부분은 지지는. 그래서 아래에 이 진토를 가지게 된다면 아주 뿌리 박기가 좋은 땅이 된답니다. 하필 왜 진토일까요? 진토는요, 4월 달의 흙이에요. 이 4월의 흙은 온기도 아주 적절하게 있고 안에 수분도 적절하게 있고 감목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의 흙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감목은 이 진월에 태어난 감목이라면 정말 끝내주는 감목이겠죠. 4월의 감목, 4월에 밖에 나가 보시면 녹음이 우거지면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감목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도 진월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땅도 진토가 될 수가 있답니다. 쉽죠? 근데 감목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 자체가 목이다 보니까 뭐 봄이나 여름을 좋아하겠죠. 봄이나 여름에 잘 자라고 생장하기 가장 적합한 계절이 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는 감목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여기가 만약에 뭐 진짜 한겨울인 자수, 자월, 동지섣달, 자월. 지금 여기는 일간이고 여기는 월지랍니다. 감목이 이렇게 자수에 태어난다면, 자월에 태어난다면, 자월은 음력 12월이에요. 소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겠지요. 근데 또 살아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겨울에 뭐가 있으면 감목이 기나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병화가 있다면 이 감목은 이 추위가 극심한 동지섣달 자월에도 이 병화를 받으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겨울에는 흙도 안에 얼음이 많이 섞여 있는 흙이겠지요. 그 흙 안에 얼음도 이 병화가 하늘에서 비쳐서 녹여주는 역할도 해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답니다. 그러면 자월보다 실질적으로 더 추운 추월이라는 것도 있죠. 추월은 그야말로 1월이에요. 우리가 체감하기에 가장 추운 계절은 추월이지요. 추월에 태어난 자수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추월도 병화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육식갑자에서 병축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쵸? 축은 음의 글자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음의 글자가 와야 돼요. 음의 글자인데 지금 이 추위에 녹여줄 수 있는 성분은 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화에 음의 화, 음의 성질을 가진 음의 화가 온다면 이 간목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음의 화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정화가 되겠죠. 이 정화가 이 축토, 꽁꽁 얼어있는 이 축토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도 간목이 좋아하긴 하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가물잖아요. 대표적인 계절이 5월이나 2월 정도가 오겠죠. 5월은 양력으로 하면 6월이고요. 벌써 지금 5월인데도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물게 되면은 이 간목은 참 수분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 힘이 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5월에 간목은 굳이 병화가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5월에는 병화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이 오화가 5월달에 병화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대로 수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수기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화가 원래는 음의 글자인데 수화는 음량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음의 글자인데 양의 글자로 바뀌겠지요. 그러면 위에 양의 수가 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임오라는 글자가 온다면 이 간목은 이 더위에도 수분의 공급을 받아서 긴 이 더운 여름을 견뎌낼 수 있을 거랍니다. 임수가 이렇게 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오화가 있으면 여기 아래에 자수가 와도 괜찮겠죠. 근데 단지 이때는 좌우 충에 걸려서 충의 어떤 흉화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간목이나 을목에게 좋은 건 사실은 지지의 수가 더 좋기는 하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더운 미월도 있을 거예요. 미월은 양력으로 7월,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7월. 이 미월은 사막의 토와 같이 뜨거운 토예요. 미는 토 중에 음토에 해당됐어요. 그러므로 한여름에는
있는 그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준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같은 음수인 개수가 와주면 이 간목은 한층 숨쉬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없더라도 미월에 지지에서 자수가 와줘도 괜찮아요. 물론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잠이 원진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메마른 땅의 이 자수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수이기도 해요. 대충 사주는 병이 있으면 약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내 사주 안에 있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고요. 그 좋은 약이 내 사주에 없더라도 대운이나 1년 운인 새운에서 그 글자가 와준다면 사주가 아주 좋아진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운이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다. 대운으로 온다면 더 좋겠죠. 대운의 작용력은 1년이고 해운, 세운 1년에 해당되는 운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꼭 필요한 글자가 와준다는 거는 내 사주가 그만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급적 자식을 낳을 때 있어서 가장 계절적으로 사주에서 좀 어려워지는 그런 계절은 겨울이나 한겨울이나 한여름생은 좀 피하셔서 이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이 겨울에 태어난다면 그만큼 필요한 글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글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름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역시나 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자녀 계획을 하신다면 봄이나 가을경에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사주에서 좋은 사주로 치는 사주는 한난조습이라 그래서 조후가 잘 갖춰진 그런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말을 해요. 조후라는 거는 한마디로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좋은 온도를 기온을 가지고 있는 사주, 그런 사주가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사주라고 일반적으로 평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화기를 봐야 되고요. 여름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수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간목은요, 좀 남의 말도 좀 안 듣고 본인 생각대로 가려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분들의 말씀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도움이 돼 보여요. 그리고 간목이 가장 힘든 사주를 타고난 예를 드려볼게요. 이 간목은요, 큰 나무라고 했어요. 큰
나무인데 한 5월쯤에 태어난 나무라고 볼게요. 5월, 미월, 제일 더운 미월쯤에 태어난 간목이라고 볼게요. 이 간목은 큰 나무예요. 근데 사주가 본인이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 옆에 을목이 이렇게 옆에 바로 붙어 있다면 그 전제가 옆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면 이 간목은 이 을목이 칭칭칭칭칭칭 간목을 감고 올라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간목은 이 을목에 의해서 양분도 다 빨아먹히고 고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옆에 그렇게 자신을 이용해서 모든 이득은 본인이 다 챙겨가고 이 간목이 사실상 그 공은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을목에게 그 공을 뺏기는 경우를 맞게 되는 그런 경우로 쓰일 수 있답니다. 이 미월조차도 사실은 이 간목에게는 너무너무 더운 계절이잖아요. 수기가 하나도 없는 땅에서 안 그래도 수기 없이 갈증이 아주 심할 텐데 옆에서 을목까지 칭칭칭칭 감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간목은 보통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을 상당히 성가시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조용히 보내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 보면은 짜증나고 성가시게 느껴져요.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간목 입장에서 을목은 겁재잖아요. 겁재. 같은 목인데 음과 양이 서로 다르면 겁재라고 했잖아요. 이 겁재라는 존재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재는 돈이잖아요.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인이기도 해요. 자기의 결과물이나 돈이나 결과물 부인을 겁탈당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을목이 있다면 자기의 결과물을 얘가 가져가고요. 겁재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돈도 겁탈당할 수 있어요. 이 을목한테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실질적으로 1에 한 8알은 본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배분을 한다면 한 5도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쟤는 부인이기도 하잖아요. 본인의 부인을 남에게 뺏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답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간목일 때 가장 이 겁재의 흉의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왕절개를 할 경우라면 꼭 사주팔자 날짜랑 시간이랑 다 받아서 낳으시기를 바래요. 이런 인생을 타고나게 된다면 정말 자식의 모든 힘든 것을 다 보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겠죠. 그리고 가령 이게 일간이라면 여기가 가족궁이기도 하고요. 사회궁이기도 해요. 그리고 형제궁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라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동료들이나 형제들과 절대로 동업하시면 안 돼요. 동업을 하게 된다면 빚 좋은 괴살구가 되고 실질적인 결과물은 이 을목이 다 갖게 돼요. 가족들이나 형제나 아니면 사회의 동료분들이 그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절대 동업 같은 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이나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라면 어떤 현상도 벌어질 수 있냐면 자신의 친가, 부모님 때에 여기에 돈이 여기로 많이, 본인의 돈이 많이 나가게 돼요. 자식 중에도 본인이 부모님을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되고, 본인이 경제적인 도움도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드려야 되는 그런 자식이 된답니다. 자꾸 부모님이 뭐 아프시게 된다거나 살림을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다거나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 이 간목인 이 자식이 여기로 계속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므로 항상 경제적인 부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목에는 절대로 옆에 을목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이거와 반대로 내가 을목이에요. 내가 을목일 경우 옆에 간목이 있는 경우는 아주 좋답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화초잖아요. 화초다 보니까 뭔가 가지도 단단하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대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옆에 있는 간목이 지지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간목을 둘 말고 올라가면서 간목의 영양분도 뺏어 먹을 수 있고, 자신이 더 하늘 높이 올라가서 햇빛도 더 많이 잘 볼 수 있답니다. 본인이 을목이면 옆에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좋겠죠? 근데 뭐 사실은 서로 자생하는 게 뭐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도움되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참 부러운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을목일간들은요 간목일간 되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을목일간들이 간목한테 붙어요. 물론 모르고 붙죠. 이분이 간목일간인지 몰라요. 근데 을목이 자꾸 간목을 따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쉽게. 그리고 그 공도 잘 챙겨갈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보면 본인이 을목인데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사람은 이 간목인 경우와 아니면 병화일간, 아니면 병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병화가 사주팔자 안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화초는
반드시 햇볕을 봐야 되잖아요. 특히 을목이 겨울에 해자축월에 태어난 을목이라면 너무너무 힘이 들겠죠? 얼마나 춥겠어요, 이 화초가. 그럴 때는 특히나 이 병화나 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답니다. 사주는 사실은 이 계절학이라고 보셔도 돼요. 계절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글자들이 다 사실 보여요. 그 계절에 맞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주는 좋은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을목 이렇게 을목이 지나치게 많은 천간에 이런 글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병화를 보려면 빽빽하게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화초들을 좀 제거해 주는 성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주에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은 이 비겁들을 잘라줄 수 있어서 이 햇볕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요. 수기가 부족한 여름이라면 수기조차도 이 많은 애들이 다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얘네들 없앰으로 인해서 땅속에 수분도 독식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답니다. 지나치게 많을 때는 그 지나치게 많은 글자를 없애는 운도 좋은 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토정비결이라는 거예요. 토정비결. 1년에 한 번씩 보러 오시죠? 네, 1년 운수. 1년 운수가 바로 이런 원리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글자가 온해인가 아니면 불리한 글자가 온해인가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1년 운세입니다.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본인의 1년 운세나 본인의 10년 대운이나 본인의 근본적인 사주팔자에 대해서 보는 눈이 아주 많이 좋아져서 굳이 상담을 보러 가지 않으셔도 스스로 다 보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구독 바랍니다.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업으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사주나 내 가족의 사주를 완벽하게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